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재에 어떤 일이 있느냐, 헌법재판소 지금 속사정이 어떠냐, 특히 그 헌재 평의를 하는 장소는 이제 그 303호입니다. 헌법재판소 303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취재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어제 한국일보의 단독 특집 기사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일보 단독 취재가 이제 그 아주 구체성 있게 취재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또 들은 거하고 100%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한 팩트다.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크게 한 3가지 정도 일이 벌어지고 있다. 3가지 정도. 경론에 쌓여 있다. 첫째요. 한국일보의 그 기사에도 나오지만 303호의 평이라는 게 장소잖아요. 거기에 막 종종 고성이 들린다. 고성이 들린다. 이거는 게 팩트예요. 오죽하면 이게 그 한국일보가 썼겠어요. 저도 이게 워낙 제가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경론이 벌어져 고성이 들린다. 고성이 누구 목소리가 클까? 누가 클까? 제가 알기로 그 김영두나 정정미 조용합니다. 별로 말이 안 커요. 정영식도 뭐 산신령처럼 말이 안 커요. 조한창은요, 주로 지켜보고 있죠. 이미선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랬습니까? 가장 고성, 양쪽의 선봉장은 김복형과 정계선이다. 소장이 고성 지를 수는 없죠. 주심이나. 결국 고성이 들린다. 이 말은 여인처나 양쪽의 그 주공격수 김복형과 정계선, 끝까지 그 한덕수 총리 할 때도 한 명은 아예 위헌도 없다. 김복형. 정계선에게 위헌하고 중대하니까 파면해야 된다. 인용.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린 이게 김복형과 정계선이다. 아마 제가 듣기로 고성이 들린다는 말은 그 2명의 고성이 아닌가. 왜? 김영도나 정정미가 고성 지를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미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심하고 소장이 고성을 지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지 대충 고성이 들린다.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취재했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은요, 평의도 잘 안 열린다. 옛날에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의를 쭉 해왔잖아요. 매일. 어떨 때는 토요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요일은 쉬지만. 근데 요즘은요, 그 한국일보 취재에 나오잖아. 26일에 그 이재명이 선거하다 26일 있죠. 이때는 평의가 30분도 안 열렸다. 와, 아주 구체적이네. 제가 뭐랬습니까? 정보가 줄줄줄 샌다. 한국일보 약간 좌파 성향 신문이죠. 맞죠? 26일 날 평의가 30분도 안 열렸다. 이렇게 큰 언론사가 이렇게 쓴다는 말은 확실한 비밀 누설이 아니고 이게 쓸 수 있는 겁니까? 30분도 안 열렸다. 이재명 선거 날 딱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오잖아요. 비밀이 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일 날은 이제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목요일이잖아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게 목요일 날. 그때 탄핵 말고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 정도 선고했잖아. 이때는 이게 평의가 아예 건너뛰었다. 평의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도 3시부터 평이 열었지만 길지 않았다.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그냥 얼굴 붉히다 끝났다 이 말 아닙니까? 금요일도. 3시에 열었는데 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평의를 몇 분 했고 안 했고 몇 시에가 언제 끝나고 이게 줄줄이 새잖아. 비밀이라 새잖아요. 이런 데 벌어지고 있다. 평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다. 파행을 하고 있다. 이런 데 기사가 나오고
이것만 보던 게 지금 현재가 상당히 재판관들끼리 심각한 이걸 데드락이라는데 양쪽이 대치해가지고 서로 양보 안 하면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데드락. 이런 게임이 많잖아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서로 결론 내려고 평의할 필요도 없지 근데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303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첫째는 고성이 막 오간다. 듣기죠. 특히 현재 여비서들이 잘 들어요. 제가 힌트만 주면 저도 여비서들도 많거든요. 소장도 비수가 있고 다 재판에 있지. 이 사람들이 커피도 태워가고 차도 태워가면 고성은 잘 듣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있거든요. 여성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데 또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뭐냐면 자꾸 재판관들이 연구관들이잖아. 재판 연구관 보조하는 사람. 재판관들이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잖아. TF. 거기에 자꾸 새로운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 말이죠. 요게 한국일보에 실린 거예요. 요것만 봐도 박주미가 사기치는 거 알 수 있죠. 박주민이 알죠? 세월호에 노란 리본 달고 온 놈.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또 이게 노란 리본 달고 있더라고. 직접 만났어요. 노란 리본 달고 있더라고. 근데 주렁주렁은 아니고 이제 두 개만 달고 있더라고. 옛날에 주렁주렁 달았잖아요. 박주미가 방송 나가서 박지용의 한판 선거 CBS 나가서 뭐라고 박주미가 떠들었냐. 이놈의 한 말이 뭐냐면 6명 이상이 이미 탄핵 찬성하는데 그중에 한두 명 재판관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료도 아무것도 요구 안 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해가지고 선고를 못한다. 이런 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6명이 탄핵 찬성이면 그냥 선고하지 말라고 이게 한두 명이 자료 요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선고 반대한데서 그럼 선고 안 합니까? 그러면 한 명이 야 우리 한 명이 1년 뒤에 하자면 1년 뒤까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박주미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러더라고. 무식한. 지금 여기 한국일보에 시험까지 다 취재한 한국일보에 하면 자꾸 여러 재판관들이 새로운 자료를 연구한다는데 요구하고 있다잖아. 이 말은 쟁점이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요. 지금 현재는요. 완전히 고성이 오가고 그 다음에 평의도 계속하다가 요즘 거의 안 하고 그러면서 일부 여러 재판관들에게 자료를 계속 연구한다는데 요구하고 이게 지금 확실한 팩트다.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밀이 줄줄이 샌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이설이 없는 게 누가 제일 잘한다. 이재명이가 제일 잘 알죠. 이재명이가 제일 잘한다고. 왜? 좌파 재판관들이 줄줄이 다 민변이든 황필규도 있고 황필규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거기에 김희수하고 맨날 붙어 사는데 붙어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영배도 여러 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민선이도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은 아예 민변에 탄핵하자는 그러니까 동생도 있을 거고 이상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다 여기 라인이 있거든요. 정정미 재판관도 김명수하고 친하다 그렇게 임명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현재 사정을 누구보다 아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여기 40여 개 임명에 완전히 목을 매가지고 별의별 짓을 완전히 국가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없애도 40여 개는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자기들이 볼 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란 말이야. 최소한 이게 확실치는 몰라 자기도. 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제가 알기로. 자기 속내를 정확하게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김영두 같은 사람이지. 김영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 5대3 또는 4.5대 3.5 이런 식으로 보니까 만약에 임명에 완전히 결사 매달려서 하는 게 이게 합리적 추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선고 기회를 잡는 게 문영배하고 주심인데 문영배가 특히 소장이잖아. 원래 이제 선고 기회는 소장이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영배가 아무리 분위기를 이렇게 딱 봐도 이게 6표가 안 나올 거다. 6표가 안 나올 거다. 이러니까 이게 내 손으로 기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선거를 미루고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냥 나가버리더라도 자기 그냥 18일 도망가버리더라도 선거 미루고 있는 이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분석 아닙니까? 지금도 뭐 만장일치를 위해서 뭐 6-7명이 탄핵 찬성하는데 한두 명이 반대하니까 늦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은요. 지금 상태는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니까 문영배가 내 손에 피 묻힐 수 없지 않냐. 거기 선고기를 안 잡고 있다. 이게 저는 100% 확실한 게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전문가들 뭐 최고의 이쪽 분야의 정부 고위직 뭐 저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다 동향을 다 전화로도 해보고 취재를 얼마나 해봤겠어요. 지금 현재 최하 5대3인데 저는 4대4로 보는 분이 아직 많아요. 김영도 재판관이 영리합니다. 아주 전략적인 마인드예요. 김영도 재판관. 그렇게 쉽게 좌파 쪽으로 붙을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캐스팅 보트처럼 왔다 갔다 하니 자기들이 볼 때는 문영배가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0.5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김영도 재판관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겠습니까?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4대4다. 이렇게 교착 상태라 보고요. 최소 5대3. 그럴 건데 선고기를 못 잡고 있고, 그럴 건데 이재명이나 만익 인명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에서 아까처럼 고성이 경론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가고, 그 다음에 평의도 제대로 안 열린다. 최근 3일 동안. 그리고 연구원들한테 새로운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재판관도 있고요. 이게 303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탄핵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서로 양보 안 하니까 아예 선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저는 요즘은요, 당당하게 그냥 선고기를 잡아가지고 기각해라. 야, 도망가지 말고,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도망가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선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저렇게 지금 잡아서 편결하면요, 불리하지 않다 봐요. 지금 잡아서 편결하면요, 불리하지 않다 봐요. 이렇게 기각된다 봐요. 만약에 없이 편결하면.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편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고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회유 협박해서 어떻게든 한 표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한번 소신을 밝혀서 편결해봐라. 그러면 저는 기각은 확실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